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급등하고 있는 테마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선은 전문가님과는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로 휴장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증시만 놓고 본다면 지난 금요일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에 돈을 다 쓸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테마주들, 그중에서도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9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박스권으로 지수는 흘러갈지 아니면 FOMC 이후로 해서 이 변동성이 나와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한 주의 시황평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미증시는 휴장, 지수 관망, 그리고 종목별 차별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닥 시장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 가격을 좀 인하하는 부분이 악재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도 한 5% 정도 좀 빠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쪽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포스코가 리튬 생산을 이제 10월 달부터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나마 포스코 계열사들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지만, 에코프로 계열사들은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다른 시장의 악재는 없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과 또 호재, 악재 이런 걸로 인해서 움직임이 좀 나와주는데, 며칠 또 상승에 의한 조정, 제가 계속 8월 때부터 말씀 좀 드리지만, 계속 시장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FOMC 회의 이번 달에 있죠. 그래서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히 돼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는 또 긴 연휴,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큰 자금을 좀 들여서 끌어올릴 만한 이슈보다는 일단 상승했었을 때 차익 실현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현금화 전략을 하는 게 긴 연휴를 앞두고 나서는 무리하게 종목을 좀 들고 가서, 그게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긴 연휴 동안은 길게 종목을 가져가기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승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지수 움직임을 좀 보면서도 말씀 좀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매번 말씀은 비슷하게 드립니다. 일단 950선 자리를 코스닥 지수는 못 넣고 좀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아마 21선 자리 부분까지는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한 900선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만약에 900선 자리가 이탈이 되더라도 그 이하에서는 또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좀 밀렸을 때 어느 정도 저점에서 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래서 상승 시마다 일부 현금을 계속 쌓아두시는 게 좋다라는 전략 계속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장은 보합선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반도체 업종이 좀 살아나나 싶었는데 또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또 차별화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HABM3 점유율이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둘의 점유율이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치고 올라갔을 때 같이 가는 효과보다는 누구 하나를 끌어내리는 효과가 좀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반도체 업종이 이제 HBM 쪽으로 매출이 좀 증가된다면 하반기에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지, 그거는 또 엔비디아 주가를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도 금요일 날 주가가 1.7% 정도 좀 빠져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 금요일 날 상승에 의한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오늘 이렇게 보합선 정도만 유지가 돼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순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었던 21선 자리가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완만하게 흐름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좀 돌아설 수 있는 구간까지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지금 HBM3 요거 하나만 볼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하반기에는 이 반도체 업종은 어쨌든 성수기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디램 가격도 점점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급하게만 보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코스피 지수가 크게 급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 편안하게 좀 가지시고요. 종목들이 좀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게 이제 테마성 위주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비중을 낮게 좀 접근해 주시고, 조금 나는 천천히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위주로 늘림 종목들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장 자체가 개별적인 이슈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도체주들과 2차 전지주들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각각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좌우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이 갈 수 없는 흐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하반기에 HBM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2차 전지주들 오늘 좀 약간의 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들 어떻게 될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그 흐름들 함께 짚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걸려 있습니다.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흐름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시그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부터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언급을 몇 주 전부터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석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시너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왜 비만 치료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회사 뉴 바이오젠, 요게 이제 비만 치료제 연구를 했는데, 요게 네이처지에 게재가 되면서 갑자기 또 테마성으로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상한가 점상한가 들어갔고, 오늘도 역시나 좀 상한가 들어갔는데, 거래 대금은 한 300억 정도 터졌고, 금요일 날 거래 대금은 38억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게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좀 따라가기도 어렵고 매매 자체가 좀 어려워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 페트론 같은 종목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이슈로 코디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코디도 역시 오늘 거래 대금이 120억밖에 안 돼요. 급등이 24%나 나왔지만 그렇게 시장에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아니고, 일단은 이슈 정도로만,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보다도 이제 전업 투자자분들 영역이긴 한데, 오늘 어쨌든 상한가 들어갔고,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제 호가 차항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호가 여기 지금 130만 주 정도 지금 상한가 들어갔지만, 여기 이제 언제든지 좀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대해서, 상한가 들어갔었을 때, 상한가 잔량 보시고, 상한가 잔량이 좀 적다 싶으면은 일단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해 주시기 좋은데, 일단 5호선까지는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2연상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 정도 또 갭상승 떴었을 때는 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거는 염두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펩트론을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는 좀 예전에는 이제 대장주로 좀 봤었는데, 오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목, 금, 월 해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렇게 거래 대금 없이 조정을 좀 받고 나서 지금 여기서 거래 대금을 좀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한참 거래대금 터졌을 때보다 많이 줄었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만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월요일 정도까지도, 화요일 정도까지도 거래량이 없을 수 있는데, 분봉상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구간들을 좀 체크해 보세요. 어디서 가격적인 부분이 지지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런 지지선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그렇게 됐었을 때는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뭐 양봉으로 이제 돌아서는 모습이기도 하고, 아직 21선은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략을 하신다면은 이런 팩트론 같은 종목을 보시는 게 좋지.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매 자체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차라리 팩트론 같은 종목들을 뭐 조정시 매수. 물론 팩트론 같은 종목도 지금 여기서 뭐 길게 끌고 가는 관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거의 10,000원대에서부터 올라온 게 지금 47,000원 이렇게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좀 눌림시에 매수를 잡더라도 긴 흐름으로 이제 보긴 어렵고, 어느 정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 종목으로 뭐 100%, 200% 누리시지는 않을 것 같고, 뭐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까지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는 나올 거니까, 이런 종목들도 한번 같이 공략해 보실 분들은 노란 톡방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꾸준하게 하반기에는 이 비만 치료제라든지 당뇨 치료제 이쪽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으니까, 뭐 오늘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런 종목들은 한번 타이밍 왔었을 때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테마로 비만 치료제가 오늘 또 한번 시세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대장주로서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 같은 섹터 안에서 수혜를 받지 못한 종목들을 공략해보는 게 좀 더 안전한 매매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 펩트론을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당뇨 치료제 관련된 흐름들 하반기에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신 노란 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그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로봇 관련주 쪽에서는 SBB테크가 좀 급등세를 좀 보였고,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뭐 이슈를 좀 찾아보면 뭐 IFA 2023에서 독일 베들린에서 열린 뭐 이거 가전 쪽의 전시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AI라든지 로봇 기술 이런 게 좀 많이 이번에 좀 공개가 되면서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로봇계 뭐 이런 거는 대부분 뉴라메카라든지 아니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쪽으로 좀 다물멀티 예전에 다물멀티였죠.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SB테크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그 기어 같은 부분,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게 일단 뭐 핵심적인 기술이긴 합니다. 부품이긴 해요. 로봇의 가장 뭐 부품 중에서 가장 비싼 쪽이 이제 감속기인데, 요거 관련해서 일단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뭐 정확하게 SBB테크만의 그런 뭐 호재 이런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로봇주들이 오늘 다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뉴로메카도 오늘 좀 흐름이 좀 좋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뉴로메카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는데, 뭐 뉴로메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협동 로봇 쪽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요. SBB테크랑 SPG 이런 종목들이 감속기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뭐 저도 아침에 이 SBB테크나 뭐 뉴로메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좀 노려볼 만한 자리를 좀 봤는데, 쉽게 타이밍을 주지 않고 바로 급등이 좀 나와서 놓쳤었던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뭐 아직 뭐 올라갈 자리는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충분히 이렇게 거래 대금 많이 터진 종목들은 기회를 줍니다. 너무 뭐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예전에 이제 대장주였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셔서라도요,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도 급등이 나온 이후에도 충분히 뭐 다시 눌림목 자리들도 오고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해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이렇게 좀 SB테크가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오더라도 충분히 또 공략할 만한 자리는 있으니까 너무 또 조급하게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이 뭐 하반기에 이어서 지금 이슈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했었을 때 아마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이런 로봇주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았을 때 상장을 한다면은 일단 공모가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상장했었을 때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은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고요. SBB테크라든지 뭐 다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신고가 자리 뚫었는데,
이렇게 좀 급등 나왔을 때는 한 번 정도 좀 관망을 해주시는 게 좋다. 물론 뭐 어제 같은 날 금요일 날 이런 때 잡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럴 때 좀 못 잡으신 분들은 항상 좀 거래 대금 좀 줄면서 좀 지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침에 놓쳐서 좀 아쉬운 좀 종목과 테마이긴 한데 뭐 그래도 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타이밍은 또 오니까요. 저도 이런 종목들도 로봇 관련주들은 하반기에 또 봐야 될 업종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좀 공략 자리도 한번 보고 있고 예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추천을 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물론 정말 상승하기 전에 제가 추천을 좀 드려서 크게 좀 수익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기회가 오게 된다면 로봇 관련주들도 공략을 해서 또 좋은 수익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로봇 관련주들도 흐름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대장주로서 SPB테크가 상한가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후 눌림목 지점에서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가격적인 제시를 해준다고 하시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로봇 관련된 섹터들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로 해서 어떻게 또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을지까지 아래 보이신 노란 톡방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또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개별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알아볼까요? 네, 오늘 대동이 오늘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요.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 로봇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라고 해서 급등이 좀 나왔는데 대동하면 이제 농기계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농기계 쪽에 테슬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는 일단 미국 쪽의 매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농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 농기계를 쓰긴 써도 그렇게 매출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농업 지역이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 농기계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 대동이나 뭐 TYM 이런 종목들이 일단 농기계 판매하는 회사로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매출을 원탑, 투탑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일단은 포스코와 함께 특수환경 임무 로봇 개발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자율주행으로 좀 엮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하면은 대부분 이제 자동차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경 자체가 좀 구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고에 의한 이런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직 리스크적인 면이 좀 큰데 이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상당히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을 적용했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적인 면이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먼저 일단 이런 농기계 쪽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고가 날 확률도 적고 테스트해볼 환경도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포스코 쪽이 일단 이런 임무 로봇 정확하게 어떤 임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일단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 지금 나와주고 있거든요.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봤었을 때 오늘 1,400억이라는 큰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물론 금요일 날도 비슷한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급등이 좀 나오면서 전에 있었던 이런 매물대까지를 다 소화해 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앞선 매물대를 다 소화해 준다는 거는 여기 있는 물량을 다 받아내고 올리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만한 이슈가 좀 더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만 가지고는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는 물량까지를 다 소화해서 받아준 다음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조정이나 뭐 기간 조정이나 뭐 가격적인 조정 거래 대금 없이 좀 나와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또 추가적인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지만 돌파 가능하다. 그래서 그게 뭐 실적적인 면이 됐든 아니면은 포스코가 아닌 뭐 다른 회사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새로운 더 뉴스가 좀 나와준다면은 이런 자리를 뚫어줬을 때 지금 직전 고점 자리가 14,000원이 좀 안 됐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못 넣고 좀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뚫어주기 위해선 뭐 오늘 종가까지는 봐야 됩니다. 종가에 밑꼬리 내고 쭉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금요일 날처럼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면은 좀 관심에서는 조금 더 멀어질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예, 중가까지는 이렇게 13,000원 구간이라든지 최소 12,500원 정도 사이를 유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여기 앞선 매물대를 다 소화해주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내용 자체 회사 뭐 상태도 좀 괜찮고요. 미국 쪽의 매출도 좀 양호하기 때문에 저는 뭐 회사 매출로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 고점은 따라가는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대동이 오늘 20% 넘게 상한가를 상승이 좀 나왔고 같은 계열사로 대동기업 그리고 대동금속 이런 종목들도 다 상승이 나왔는데 시총이 좀 너무 낮아요. 대동기업이 600억이고 대동금속은 한 300억 정도 되는 시총이기 때문에 이왕 매매하실 거면 높더라도 대장주인 대동을 매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이 종목은 아직까지 제가 크게 관심을 좀 갖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좀 보셔야 되니까 일단 이슈 체크하시고 일단 거래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며칠을 좀 두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오늘 대동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로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매출도 괜찮고 저점에서 거래대금이 붙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준다면 더 시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농기계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에도 매출과 여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들 함께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 톡방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입력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상승 시그널 알아봤는데 지속될 테마인지도 판가름하는 방법들 금종우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관련해서 공략했던 종목이 VT였는데요. 3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7%, 9%, 5% 3일간 올라주면서 누적 수익률 30% 넘겨주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한번 리뷰해볼 종목은 JW 중해제약이었습니다. 지난주 공략주였거든요. 두 종목들 리뷰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리뷰 종목이 지난주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줄었죠. 제가 이렇게 종목 포트를 줄이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포트 종목을 좀 바꿔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VT 같은 경우도 이제 금요일 날 뭐 상승이 좀 나왔어요. 일단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윗꼬리를 좀 살짝 달았는데,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오후장에 다시 끌어올리면서 마감을 좀 했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정리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자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상승이 나와서 아마 오늘 리뷰로 이제 이 종목은 또 제외할 예정이에요. 물론,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고, 지금 일본 쪽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저는 중국 쪽보다 어쨌든 일본 쪽 매출이 나오는 VT가 좀 가장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려요. 화장품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테마성을 띠는 뭐 코리아나라든지 한국 화장품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좀 VT 그리고 뭐 마녀공장 이쪽을 좀 많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뭐 마녀공장은 이미 좀 크게 좀 수익을 좀 줄인 부분이 있어서 일단 배제했고 VT를 좀 새롭게 좀 찾아서 말씀 좀 드린 건데. 일단 추천드리고 나서 크게 뭐 조정 없이 그냥 잘 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어서 저도 뭐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은 다들 어느 정도는 잘 챙기셨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도 일단은 상승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수익을 좀 실현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 자리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 차익 실현이 나와서 어느 정도 윗꼬리 달거나 아니면 음봉으로 많이 긴 음봉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잘 버티는 종목이 VT라서 저도 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저도 이 종목에 대한 리뷰는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만 리뷰 종목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로 제가 좀 보면서 뭐 급하게 종목 수를 늘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종목을 많이 추천을 드리거나 알려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9월 달까지는 종목 수를 그렇게 많이 늘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VT는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리뷰는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고요. JW 중해제약을 넘어가서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오늘도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회사 자체 내에 뭐 악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많이 올랐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급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을 주는 종목이긴 한데 오늘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신약개발 AI 쪽으로 좀 보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신약개발 AI 쪽보다는 진단 쪽 AI 흐름이 좋습니다. 루닉 같은 종목, 뷰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데 일단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아마케 지금 싱가포르에서 열리는데 그거에 대한 이슈로 좀 그쪽은 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요 신약 개발 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은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오늘 4만 원 정도는 지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4만 원 정도까지는 좀 지지 라인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회사 자체 내에 그런 큰 악재가 있는 건 아니라서 아마 반등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제가 지지 라인은 4만 원 정도로 좀 보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 일단은 이런 제약바이오 쪽이 좀 그동안 상승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시장에서 차익 매물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매수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고 저도 이제 새롭게 좀 포트를 꾸린다고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갈 만한 종목들 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자체 분위기가 뭐 신규로 막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정인데 공략주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장이라든지 아니면 내일 시초가 부근에 좀 괜찮은 종목들 일단 뽑아서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테마주 위주로 좀 보시고 싶다. 나는 좀 단기로 매매를 주로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속방에서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오늘 시장에서 관심 받을 종목이라든지 매매하기 좀 괜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뭐 리스트를 뽑아서도 드리고 영상으로도 교육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은 수익 잘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JW 중개제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신약 AI 개발된 이슈들이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V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3% 수익률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종목 교체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또 시초가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이 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한 줄 뜨면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들 알아보고요. 대형주와 실적주로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특징주부터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 알아볼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미래산업입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9시경에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를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으로서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 이슈 속에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목요일에는 25% 넘는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예측을 해주셨었죠. 그 이후로도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쯤에서 하락을 멈출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저녁 9시에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서 무상증자를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제 저녁 9시 약 1시간가량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느낀 점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 아마 미래산업 얘기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신주가 상장하는 날, 공시사항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현재 8% 정도 빠져 있습니다. 예견된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신주 상장 날인데 이거래일 전, 거래일상으로 이거래일 전인 지난주 목요일 날 8월 31일이 무슨 날이냐면 권리 공매도하는 날입니다. 네.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오늘 생기시기 때문에 거래일 기준으로 이거래일 전인 8월 31일부터는 누구나 무상증자를 받았다면은 파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누구나 파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2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8월 16일 네, 권리락 이전 가격이 4,796원이고요. 이 가격 근처로 해서 종가 가격 근처로 해서 권리공매도 날부터 해서 형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은 네, 이미 네, 빠져 있는 모습도 나오고요. 권리공매도 할 수 있는 8월 31일부터 해서는 그 가격 위에서 그래도 잘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권리공매도 날 무조건 네, 받는 신주는 전부 다 권리공매도를 통해서 파셔야 된다. 이날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원금을 지키는 네, 투자를 하시면서 돈을 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권리공매도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모르시는 건지 귀찮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 이거를 뭐 합니까? 던지신 분들이 생기셔서 오늘 8%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대응을 더 쉽게 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래산업은 제가 리딩 한 대로 그대로 움직였습니다. 고점까지 파시라 한 가격까지 해서 맞춰드렸잖아요. 자, 넘어가죠. 3기 EV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기 EV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네, 말씀을 드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파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가능한 한 파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전량 정리하시고 혹여나 밑으로 조금만 깨지고 시가 부분이 밀려 내려가는 포인트가 나오면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파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8월 30일 날까지 매수하신 분들은 있으세요. 그렇죠? 제가 오픈 채팅방에도 말씀을 드렸고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매수하신 분 있으세요. 그건 잘하셨는데 문제는 가지고 있는 수량 자체가 이게 더 갈 거라는 기대감에 아직도 안 파신 분이 계세요. 자, 지금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라도 있는 거 없는 거 3기 EV 주식 만약에 8월 30일 날까지 사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다 파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신 분들 있죠. 금요일 날 9월 1일 그리고 오늘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설마 싶은데 제발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도 있으면 안 됩니다. 방송을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3기 EV라는 주식이 지금 포트 상황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신주를 발행받는 또 시기가 있잖아요. 3기 EV 1대3 무상증자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1대3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이 9월 22일입니다. 날짜상으로요. 9월 22일이고요. 자, 9월 22일 날 무슨 요일인가요? 금요일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래일 전 9월 20일 날 권리 공매도, 9월 20일 수요일 날 권리 공매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죠. 그때까지 계속 내려갈 겁니다. 천천히 네, 내려갈 거고요. 아마 오늘이 가장 급하게 빠진 날이 될 거고 그다음 아마 천천히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공시를 보면요. 권리락 무상증자라고 딱 공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기준가라고 있습니다. 기준가가 얼마 나와 있습니까? 4,625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 근처까지 사부작 떨어질 겁니다. 언제까지요? 9월 20일까지. 답안지 드렸어요. 그러면 자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8월 30일까지 매수 대응하신 분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눈치껏 이거를 매도하시라고 방송에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매도를 안 하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파셔야 됩니다. 파셔야 돼요. 파셔야 된다고요. 자, 지금 시가총액 3기 EV 시가총액이 800억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1대3이죠. 나머지 세 주의 만큼의 시가총액
2,500억가량의 시가총액이 9월 20일부터 쏟아집니다. 주가가 안 빠질까요? 버틸 수가 있을까요? 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치의 물량 1대3이잖아요. 한 주치의 물량으로 수익을 내는 거고요. 어제 이제 제가 방송에서 저녁 방송에서 무방하면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주치 물량 제가 말씀드릴 때 잘 파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나머지 거 이제 원금 이상으로 잘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9월 20일 날 권리공개를 통해서. 그렇게만 잘 따라 하신 분들 수익이 얼마가 나올 거라 예상이 되냐면 12% 정도 수준입니다. 적게 남은 10% 정도고요. 네. 그게 3기 EV를 통해서 만약에 주식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치를 샀다면은 100만 원이 수익이 나는 구조로 세팅이 됩니다. 자, 근데 1년에 이런 종목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꽤 있어요. 네. 5개만 하더라도 5개 이상 훨씬 많습니다. 5개만 운영을 하더라도 적게 나는 게 10%이기 때문에 1년에 수익률 50% 납니다. 1년에 수익 50% 꾸준하게 내면 그게 뭡니까? 꿈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10%씩 한 종목 내고 또 다음 복리 구조로 가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굴리면요. 복리로 계속 먹잖아요. 금액 굉장히 커집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무턱대고 이거 막 그냥 사가지고 올라간다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했던 부분 제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거 강의 들으시려면요. 이 내용 가지고 1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1,000만 원 주고도 못 배우는 내용이에요. 핵심 강의예요. 그런데 별로 안 들어오셨어요. 생각보다. 밤 늦은 시간인 것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한데요. 어찌됐든 이 3기 EV를 통해서 또 잘 배우셨을 거라 생각 들고 미래산업을 통해서도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을 잘 이제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무상증자 얘기를 드리진 않을 거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가지고 질문 주시면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무상증자 얘기는 마무리하고 혹시나 새로운 무상증자 종목이 또 괜찮은 게 있으면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는 올려드리고 또 저보다 먼저 빨리 보신 분이 계신다면은 서로 캐치하셔가지고 무상증자 한다고 오픈 채팅방에 올려만 주신다면은 제가 그 종목들에 한해서는 오픈 채팅방에서 도움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기 EV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또 무상증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무상증자에 대한 공식들 함께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되고요.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공부를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칭하는 방이 좀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꼭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셔야지만이 확실한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특징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장주는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시장에 돈을 다 쓸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6%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저희가 저점 공략에 정확히 또 성공을 했다라는 거를 반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로 9% 수익을 보고 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 6%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역시나 재공략 이후에 9% 수익률을 다시 한번 만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LG이노텍이 6.85%의 수익률, HD, 현대인프라코어도 6.5% 넘는 수익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공략 이후에 바로 또 5% 넘는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와 실적주 위주로 어떻게 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지 다시 짚어주실까요?
네, 그 삼성전자가 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요.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가 크게 나와주면서 지난 금요일 날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왔죠. 정말 시장의 모든 돈을 삼성전자가 다 쪽 빨아 당기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네, 정말 많은 돈을. 참 놀라운 수준이었는데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이 삼성전자 거의 800만 주 매수가 들어왔고 기간이 200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참 재밌는 점은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기관들이던 외인들이던 성과를 올려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3개월밖에 없다고. 9월, 10월, 11월 이렇게 3개월 안에 성과를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을 어디다가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형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로 이렇게 몰릴 거라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과하게 몰릴 거라고는 저도 예측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장 초반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더니만 장 끝까지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가 발생한 것 같아요. 기관들, 외인들 따라 들어가니까 야, 너도 샀냐?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따라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막 수급이 몰려버린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삼성전자는 한동안의 움직임은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요. 몇 개월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차트 상황에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상황들 있죠. 이런 상황들이나 뭐 이런 상황들. 최소한 몇 개월의 상황들이 유지되면서 계속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외인들과 기관들도 지속적인 매수 대응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거, 이 7만 원대 넘어갈 거다라고 무조건 말씀드렸고 그 다음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네. 여기 자리 우선 넘어가는 거 봐야 됩니다. 여기 동그란 자리. 이 자리가 거의 8만 원 근처 자리인데요. 이 자리까지는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시죠? 바로 여기 고점만 넘어가면은요. 네. 매물벽도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돼요. 그럼 8만 원짜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증권사들 목표가를 다시 9만 원대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요. 8만 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10만 전자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그 흐름 나올 거고 대형주지만 제가 8월 21일 날 편입을 했어요. 방송에서. 언제였냐면요. 요 날이었어요. 요 날. 요 날 말씀드렸고요. 한번 반등 살짝 나왔다가 조정 나왔지만 다시 움직였거든요. 이거 거의 제가 예측한 대로 갔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을 지금 현재 움직일 때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하반기 실적주나 성장주나 뭐 특정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됐고요. 가장 핵심주로서 조금 뭐 엔비디아 이슈도 같이 있어서 재밌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게 하이닉스는 오늘 조금 빠져요. 2.4% 정도 빠지고 있는데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박스권 잘 지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콤비입니다. 네, 결국 같은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겁니다. 그냥 시간 차일 뿐이고요. 실적에 대한 변동사항 전혀 없습니다. 성장성 무궁무진하고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가 또 SK 하이닉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요. 전 이 박스권 돌파하면서 가는 거 보셔야 되고요. 여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가면은 그다음 고점 자리가 2020년짜리 13만 원 돌파하는 거 무조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박스권 돌파하면 13만 원 갑니다, 바로. 그다음 넘어가는 자리가 이제 최고점 자리 15만 원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죠. 이거 이미 계속 강조드리고 말씀드렸던 차트의 내용이에요. 이제 우선 삼성이 튀어줬고요.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갈 거니까 뭐 걱정 없이 연말까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한 10월, 11월 정도까지는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9만 원대 근접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14만 원대 정도 이상의 흐름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큰 수익은 아닙니다. 근데 이 종목 두 개가 움직이는 순간 코스피 지수도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끌어올려질 것 같긴 한데
근데 초반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 수급이 몰릴 때, 특히나 삼성전자를 몰릴 때는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날 보셔서 아시겠지만 멀쩡한 종목들이 갑자기 쭉 빠졌던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아무 이유 없어요. 악재도 없는데 실적도 하반기 너무나 좋은데 갑자기 쫙쫙 빠졌습니다. 3%, 4%, 5%씩 빠졌던 종목이 많거든요. 다 빼가지고 삼성전자로 쏙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현상은 일시적으로 나올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오고 나면은 다시 멀쩡한 종목들이 하락을 했네라고 하면서 다시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내 종목이 아무 이유 없는데 대형주인데 실적 좋은데 빠졌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때문이구나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또 보자면 참 봐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보면은 이게 조금 이슈가 점차 되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이노텍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이폰 15가 12일 날 공개를 합니다. 자, 그와 관련돼서 이슈몰이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급한 상승이 여기서부터 한 번, 두 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그냥 뭐합니까? 미련 없이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한 5% 가까운 좀 수익이 나고 있기는 한데 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큰 뭐 무리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LG 이노텍이 아직은 요 종목은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 며칠 좀 둔하긴 해요. 그래도 추세는 돌려 세웠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연하게 돌려 세우고 나서 올라갈 채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제 고점 기준으로 한 6.8%고요.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은 수익률은 한 6% 정도 부근되실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상승이 남았단 말이에요. 디스플레이랑 이노텍이 한 번 급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그때 정리하시면 되니까 우리는 급등 나올 때 파는 거예요. 항상. 뒤도 안 봅니다.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좀 아쉬운 종목 한미사이언스 잠깐 보죠. 저도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갑자기 얻어 터졌어요. 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큰 악재도 없고요. 실적은 너무나 퍼펙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한 증권사에서 매도 폭탄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깨져버려요. 말씀드렸지만은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이거 되돌림 분명히 다시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시면 하반기 실적 이슈에 따라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종목이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올라가는 거 빼고 떨어지는 거 보죠. 자, SK 아이테크도요. 갑자기 이유 없이 빠졌습니다. 악재 상황 없습니다. 하반기 실적 좋고 내년 성장성 너무나 좋은데도 빠집니다. 역시나 누군가의 그냥 종목 옮기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오늘 반등이 나오지만은 추가적으로 다시 되돌림이 나올 테니까 걱정 없이 차분하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앞으로도 몇 달간은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각각 9만 원과 14만 원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제가 이제 현대로템을 말씀드리고 나서 조금씩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방산주인데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선 실적은 괜찮아요. 올해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하반기에 조금만 더 잘 나온다면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영업이익이요. 매출은 아마 최고치에 근접할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실적이 내년부터는 어마무시하게 좋아져요. 자, 그래서 실적 개선이 우선 하나 있고 이게 폴란드도 있지만은 유럽 전체적인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요. 폴란드에서 방산 전시회가 열려요. 내일부터 8일까지 열려요. 네, 내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열리는데 문제는 거기서 아마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항상 전시회 같은 데 보면은 수주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주가 아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에 따라서 관련된 또 이슈가 나와준다면 주가가 지금 완전 밀려 떨어졌다가 살짝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의 강한 슈팅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요. 한번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상승이 가끔씩 나와주는데
요 근래 좀 뜸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요. 추세상에서 큰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들, 요런 자리들 형성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자리까지도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완전 밑바닥에서 올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우리 요 박람회에서요. 전시회죠. 전시회에서 한번 조금 수주 한번 노려보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한화의 이 박람회 이슈 속에서 저점에서 턴 혹은 슈팅을 해줄 수 있을지까지 가격적인 전략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시너지 이노베이션 알아봤습니다. 비만 치료제 성과 속에 상한가에 안착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미래산업 알아봤습니다. 무상증자 신주 상장 예정일 속에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현 전문가님의 공략주 한화 짚어봤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특징주들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현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중에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조심하시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